서울 강남과 용산 등 주요 집값 과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첫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법 위반 의심 사례 190건이 적발됐습니다.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금을 해지해서 집을 사거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쓴 자영업자 등이 적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먼저 이번 기획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5월에는 서울 용산의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공급 계획이, 6월에는 잠실 마이스 사업의 적격성 조사 완료가 발표됐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로 주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투기 수요가 몰리는 걸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이와 함께 국토부의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실거래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본 겁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명과 구리, 김포시와 수원 팔달구 등도 포함해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적발됐습니까?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신고된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 577건을 선별해 조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법 위반 의심 사례는 190건이었습니다. 신속간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109건,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례 3건, 계약일 허위 신고 36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 남성 A씨, 서울에 있는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11억 원을 저축성 보험 계약을 해지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이 두 차례에 걸쳐 일시 납부됐던 지난 2010년과 2012년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부모가 보험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게 의심되는 겁니다. 30대 B씨는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전액을 부친에게서 빌려서 냈습니다. 국토부는 국세청에 이 거래를 통보하고 적정 이자를 냈는지 등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40대 C씨의 경우 은행에서 중소기업 경영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금융당국에 통보해서 대출 규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지난 8월 발표됐던 부동산 범죄 수사에 대한 사법 처리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 청약 사건 주범 2명이 구속되고 핵심 피해자 7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장애인단체 대표와 브로커가 구속된 겁니다. 또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 대가를 주고 고시원에 전입신고해서 수도권 아파트 11채를 분양받은 피해자 12명도 입건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2월 대응반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범죄 수사를 통해 모두 47건, 61명을 형사 입건했고 이 가운데 27건, 27명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비회원 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와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